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면서 8,109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연금 도입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서 수령액이 정해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입 신청을 서두르는 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통해서도 저희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면요,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도 늘 열어두겠습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시고요,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 보고 올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순서는 부동산 이슈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솔 이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재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는 게 마냥 쉽게는 느껴지지 않고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재개발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 투자 공부라고 해도 과연 일 정도.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돈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을 또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하면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라고 표현하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이라 말로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 우리 주택 시장에서는 또 투자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몇 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서울 내 좀 유명 재개발 또는 진행되는 재개발 또는 앞으로 또 예정지 그런 지역들, 굵직한 예정지나 그런 진행되는 것들을 좀 알아보려 합니다. 이미 서울 내에 많은 완성된 뉴타운들도 있고 재개발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십 뉴타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 뉴타운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뉴타운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진행되는 것들, 유망하는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알아보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용산에 떠오르는 지역이죠. 한남이죠, 한남. 자, 한남이라는 지역을 보면 너무나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쉽지 어렵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구역들이나 그런, 물론 향후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이 뉴타운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한남 뉴타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지금 현재 재개발에 대한 지역이 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간 좀 답본 상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뭐 물론 뭐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지금 뭐 미국 뭐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좀 많이 제거가 된 상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우리 공사비나 그런 지금 원자재 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 초 때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좀 공포감에 대해서 좀 탈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이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 동빙고 일대가 지정된 지역이죠. 자,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다 아는 내용인데 좀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11만 제곱미터 일대가 지금 상당한 이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제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고, 그 다음에 2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구역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게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 잠깐 보면요, 자, 이 한남동이 다 좋은데 교통망이 지금 현재는 좋지가 않습니다. 교통망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자, 6호선 이태원역 위주로 해서 이제 1호선과 2구역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에 대한 지하철에 대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고요. 하단 라인에 이제 뭐 3구역 라인 쪽은 한남역 경의중앙선이 있긴 한데, 이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자주 다니지도 않지만 뭐 아무래도 지하철 5, 6, 7, 8이나 뭐 1, 2, 3, 4 대비했을 때는 좀 상당히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통망이 남과 북쪽에는 있지만 북쪽에 남쪽에는 있지만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는 지금 현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구역 보면요, 자, 1구역이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1구역을 투자 포인트, 1구역은 이미 해제가 됐죠. 해제됐다 보니까 그만큼 물건이 다양하게 좀 나오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 용산공원이 들어오는 걸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이 한남동 일대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서쪽이 이제 청파나 원효 일대 좀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자, 어느 정도 1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17년도에 정비가 해제가 됐습니다. 자, 해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태원 남쪽으로 보는 엄청 많은 상권들이 발달되어 있죠. 상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태원 쪽에 이제 상권들이 많은데, 자, 이쪽에 있는 건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정말 잘 받고 있는데, 여기를 재개발을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굳이 오히려 뭐 유리한 부분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건물주나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1구역 같은 속도 부분, 입지는 뭐 상당히 좋죠.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속도 부분에서 이제 정비해제가 됐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신통계획 1차에 대해서 이제 동의율은 많이 받았습니다. 동의율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면 많이 낙후돼 있고, 길도 지금 차가 다니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재개발에서 보통 제일 좋아하는 지역은 로드부 있죠. 로드부나 거리부를 볼 때 끊겨 있는 지역들이 있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기에 상당히 노후도가 상당히 큰 것도 있지만 이 도로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보이는데, 자, 이 실제로 지도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차가 들어갈 수 없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동의율 같은 게 61% 나왔지만, 이 이태원 역세권 일대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주 같은 분들의 이제 반대가 좀 심하다 보니까 1차 기획 신통에서 1차에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이 구역 이제 해제됐지만 이제 추진하고 있겠죠. 추진하는 이 지역에서는 그러면 주거 지역 중심으로만 좀 움직이자. 왜냐면 이 건물주분들 반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거 지역 중심으로 신청을 했지만 또 2차에서도 안타깝게도 일단은 실패는 했습니다. 실패는 한 부분이 있지만 이 주거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쪽 일대 뭐 새롭게 구역이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신축 빌라, 우리 신축 많죠. 신축 같은 게 많이 들어온 경우는 있는데, 자, 일단은 뭐 물론 들어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 땅값이 비싼 것도 있지만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점 봤을 때 일단 6호선과 가깝고, 그다음에 바로 왼쪽에 이제 좀만 더 가면 이제 용산 일대, 민주공원 일대 라인이 가깝게 자리 잡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1구역도 상당히 훌륭하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뭐 단점이라고 하면 토지거래 제한이 잡혀 있고 이제 건축 제한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만약에 1구역 들어간다면 용산구 허가를 받아서 뭐 실거주를 한다는 조건 하에 거래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현재 해제가 되어 있고 다른 구역 대비 있을 때는 입지는 좋지만 반대도 있고, 이 중요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 라인들이 빠지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이 좀 빠진 상태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간 개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역이 바로 이 해제된 1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2구역 같은 경우는 좀 2구역이나 좀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물건이나 우리 실제 현장에 가보면 좀 매물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지금 현재 뭐 관리 처분이 인가가 났기 때문에 뭐 거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 5구역 같은 경우는 좀 매물이 좀 많지는 않다. 그래서 뭐 보통 2구역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2구역 같은 경우는 좀 현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총 세대수는 1,538세대고, 이거는 뭐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현재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조합원이 908명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까지 지어지는 거를 지금 계획안을 하고 있고요. 30개 동이 이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시공사원 대우건설로 일단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장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갖고 있는 초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2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초등학교가 존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북충 라인의 2구역 북충 라인 같은 경우는 이태원역이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향후에 봤을 때는 좀 교통망에 대한 6호선에 대한 그런 기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좀 장점이 되겠고, 또 엄청 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이제 30% 정도 남는데, 자 30%를 피한 15%가 적용됐기 때문에, 자 임대주택 비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고, 보면 수익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2구역의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점은 이겁니다. 지금 고도 제한 완화가 관련돼서 원래는 설계를 좀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고도 제한 완화 관련돼서 좀 더 좀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좀 설계나 계획을 짜서 실제 시공사 선정에서도 대우건설이 좀 유리하게 적용된 부분인데, 자 이게 지금 이제 뭐 쉽지 않게 풀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용돼서, 물론 이거 뭐 조합의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방송에서 다 다루기는 좀 말씀 좀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 이런 좀 불만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3구역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형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3구역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2구역이나 4구역, 5구역도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 물론 프리미엄은 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했을 때. 하지만 한 3억에서 4억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작은 지분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것들도 좀 활용하면 물건이 있다는 것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시 정보 몽땅에 가보면요. 자, 여기 다 나와 있죠. 요즘에 지금 이제 정보 다 이제 공유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이제 서울시에다가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자, 보면 이제 이 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도시정비형, 주택정비형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방송에서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택 정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 숙지를 하실 것 같고요. 자, 보면 이제 뭐 재정비 촉진 지구로 되어 있고, 옆에 보면 공공녹지나 뭐 학교 뭐 그런 거 정비 기반 시설 중에서 공공녹지, 녹지, 공원, 도로만 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강초등학교 존치에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나와 있다시피 14층입니다. 자, 지상 14층이고 제 6층인데, 자, 지하 6층까지 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지하 6층까지 지하를 깊게 파가 왜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요. 이게 지금 평지가 아니죠. 산내 2구역 때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면 레벨을 하는데, 자, 여기 기준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아래 잡을 때는 층에 따른 기준이 우리가 1층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하 6층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지하 6층을 뭐 평지에서 지하 6층을 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되고, 여기 1층으로 뭐 보통 이제 제 기준치를 높게 해서 1층을 갖고 지하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하 6층이 엄청 깊게 지하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걸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좀 부수적인 말씀드렸지만, 자 60제곱에서 85제곱 이하가 지금 629세대로 지금 계획을 잡혀 있고요.
60제곱 이하가 400세대 정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85제곱이 넘는 초과가 246세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통 84제곱이나 뭐 103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60제곱, 85제곱이 가장 많다는 건 그만큼 좀 작은 평형대 위주. 즉,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결국은 조합의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들에게 집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분에 대해서 좀 있기 때문에 좀 작은 평수대 있는 거고, 만약에 한 1000세대를 분양하는 이제 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조합이 만약에 100세대밖에 안 돼. 100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분이 뭐 상당히 많다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좀 넓은 평수대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조합이 많은 숫자 같은 경우, 뭐 여기 뭐 조합이 더 많자 그런 거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60제곱, 85제곱이 가장 많이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더 적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40제곱 이하만 해도 97세대를 잡았고 40에서 50제곱 이하만 해도 137세대, 즉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초소형이나 작은 평수 위주로 임대주택을 좀 계획안을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시간상 뭐 다 말씀드린 게 없다 보니까 상구역까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는데, 자, 상구역은 제가 뭐 깊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구역은 이미 뭐 지금 전매 제한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3구역 같은 경우는 지도상 봐도 제일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마어마하고요. 총 세대수 5,816세대가 분양 이제 입주가 나중에 할 텐데 조합원만 3,830명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누타운 같은 경우는 한 3,000세대, 아이언 3구역, 마포 레미안 프로즈 같은 경우는 한 3,000 정도도 어마어마 큰 규모라고 하는데 그만큼 한남 3구역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남의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강변을 바라보고 밑에 이제 반포가 펼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뭐 뷰를 봤을 때는 강북권이 좀 아무래도 강남 보는 그 남향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지상 22층까지가 이제 계획에 잡혀 있고요. 현대건설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가 좀 저는 좀 어찌됐든 3구역이 잘 성공적으로 잘 해내야지 다른 구역들, 그리고 앞으로 한남 뉴타운이 성공을 해야지 이 서쪽 라인의 청파나 원우나 이쪽 라인들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용산에 긍정적인 재개발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남 뉴타운 최대 단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상가 내에다가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에 입점할 예정으로 아예 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뭐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어온다면 좀 잘해놓겠죠, 상당히. 뭐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면 뭐 수영장을 뭐 아파트 단지에다가 뭐 설계해서 뭐 루프탑으로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1000세대 미만의 뭐 수영장을 설치한다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세대수도 워낙 5,800세대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 내에 특히 백화점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통망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많이 또 이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은 일반 분양 비중이 증가돼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6월 23일 날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관리처분 인가 되기 전까지 매물이나 그런 것들 마지막 거래가 제일 적은 게 한 3억 8천 정도 실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잡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880세대로 해서 뭐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4구역과 5구역과 그다음 전반적으로 이제 한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시에 또 다른 구역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요. 저 뭐 시간 되시는 분들 뭐 직접 뭐 방송 챙겨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튜브에 또 부동산 직접 저희 부동산 시그널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계속적으로 내용들, 알짜 내용들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남동 재개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한남동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수식어도 붙기도 하고, 한국의 부의 지도를 바꿀 만한 재개발이다라는 수식어가 있는 만큼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8562번을 열어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 내용은요.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 장이 뉴타운 레미안 장이포레 카운티 114제곱미터형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이 아파트도 결국에는 뉴타운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성공한 단지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좀 장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기도 했고 뭐 실제 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좀 장이 과거에 영상들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자 일단은 그 장이 포레 카운티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장이 뉴타운 내에서 입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요.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한 가격 상승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1년도 6월달에 5월이죠. 5월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지금 보면 이제 장이 뉴타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위쪽에 뭐 장이 퍼스타이, 꿈에스 와이파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뭐 코오롱도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자 포레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요. 잠깐 좀 줄여볼게요. 자 장이 뉴타운은 저는 보통 제가 이제 뉴타운 서울의 뉴타운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싱글과 장이를 좀 많이 비교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지역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싱글 뉴타운은 우리가 보면 7호선 라인이 있죠. 보라매 공원역도 있고 우리가 뭐 지금 당연 여기 있는데 자 싱글 뉴타운은 역을 중심으로 뉴타운들이 형성되고 뒤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퍼져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이 장이 뉴타운은 재밌게도 역에서 먼 지역들이 먼저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고요. 그에 맞춰서 밑에 뭐 8구역이나 지금 다양한 구역들이 있지만 밑에 구역들이 하나하나 지금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4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돌고지에 가깝죠. 오히려 지금 뭐 장이 카운티나 퍼스타이 같은 경우는 좀 뒤쪽이고 이 위쪽 라인이 먼저 개발 행위가 됐다고 보는 건 뭐냐면 자 밑에 구역들은 뭐 지금 19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 많이 하고 최고의 뭐 입지 중에 하나 바로 이 지금 뭐 펜스 쳐져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자 여기서 가까운 지역들은 눈치를 봤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서 어느 정도 결과물 나오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해야지 그런 전략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지금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제가 뭐 좀 두서없이 좀 약간 말씀드린 거 있긴 한데 지금 뭐 보는 사람 같이 많아지고 있네요. 지금 실제 같이 찾아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는데. 자, 최근 실거래가 보면요. 9억 4,700이 뭐 실거래 평균 기준으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좀 하락을 했다가 좀 상승한 여지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자,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최근에 7월 14일 날 9억 4천이었고 7월 13일 날 6억 1천이 거래가 됐는데 자, 가끔 보면 뭐 6억대 갑자기 9억이나 6억대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뭐 어떤 분들 보면 집값이 엄청 다시 떨어지고 있다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뭐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면 여기 옆에 보면 직거래가 나와 있죠. 이게 9억인데 갑자기 뭐 7억이 거래되거나 6억대라거나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평균적인 게 계속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6억 1,300 나왔으니까 나는 6억대 또는 뭐 7억에 집 사러 가신다고 하면 부동산 가서 7억에 집을 구해달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뭐 더 이상 못 구해주겠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언론에 뭐 인터넷에 그래서 뭐 송도에 어디가 뭐 절반이 됐다는데 실제 가보면 뭐 허탕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실제 국토부나 또는 이런 호갱노나에 보면요 전반적인 실거래 또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9억 정도고 최저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가 이 올 초에 바닥을 지지고 좀 상승한 여지로 좀 돌아갔다 보시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입지를 볼게요. 단기적인 이 입지를 봤을 때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 값이 상승 여지에 따면 이 장이 뉴타운도 어느 정도 입지가 좋은 거기 때문에 상승한 여지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도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세대 수는 한 939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0세대 약간 안 되는데 호재를 봐야죠. 자, 호재는 이거죠. 이 장이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정말 옛날에 낙후된 지역이죠. 이 옆에 보면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개발 행위가 저는 지금 쉽지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 지금 다닥다닥 신축 빌라들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노후도를 자체적으로 개선한 것도 있고 입지적인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구역별로 묶어야 됐을 때 1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쉽지가 않는 부분이면 13구역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지역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개발 행위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어떤 뭐 교회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월곡역, 돌고역 이쪽에 가깝게 어떻게 보면 장이 전반적으로 넓게 봤을 때 이 넓게 봤을 때요. 이 교통망이 됐을 때 이 6호선이 있는 이 그다음에 북부간선도로 진입할 수 있는 밑쪽으로 진입할 수 있죠. 기름으로 해서 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라인들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입지 좋은 지역들의 향후에 개발 행위나 그런 것 됐을 때 가격 상승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높은 가격에 있는 것들 대장주 아파트들 나타나면 이 예전에 있는 뭐 비슷한 연식 또는 10년 차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아파트가 반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보통은. 대장주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면 같이 어느 정도 지역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특히 그다음에 이 장이 지금 두서우 씨도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강원대 같은 경우는 GTX 들어오는 라인이죠. GTX 들어오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강원대 역세권 개발에 맞물린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상승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여기서 넓게 시각적으로 넓게 좀 시야를 넣는다면 이 장이 뉴타운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바로 아래쪽 석관동 일대도 개발 행위나 모아가 됐던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개발 행위에서 가격이나 이런 상승 여지를 끌어올린다고 하면 석관동이 같이 오른다면 장이 뉴타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는 이 지금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순간적인 전세나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전세가 좀 빠질 수 있는 있습니다. 1년에 보면 헬리시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을 때 전세 한번 크게 좀 빠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분들 많이 힘든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교통 편의 시설 뭐 강원대뿐만 아니라 석관동이나 장희동 밑에 하단 지역들이 개발 행위가 성공적한다면 어떻게 보면 근사한 어떻게 보면 또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상승 여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단 이쪽 지역 보시는 분은 장희동만 보시는 게 아니고 장희동과 석관동 일대도 어떻게 눈여겨서 원래 뉴타운이라는 게 이미 완성된 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아 너무 좋아졌다, 아 부럽다, 나도 진작에 할 걸. 하지만 막상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 정말 허름한 집에서 제가 여기 뉴타운 좋습니다 말씀드리면 하실 분들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미 완성된 거를 들어가기엔 좀 어려운 분들은 여기 포기하지 마시고 완성된 지역 바로 인근 지역에 개발 가능성 있는 것들을 눈여보시는 것들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상담자 분께서는 포레카운트 좀 지키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준공된 지 한 2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2년부터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서 아무래도 보유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장이 뉴타운 쪽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 조금 더 넓게 살펴보자면 광운대 쪽은 GTX 호재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석관동 일대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정말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둘게요. 두 번째 문자 상담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 인천시 계양구 작전 서운동에 작전 현대아파트 29평을 작년에 3억 원에 전세로 나눴습니다. 현재 가격이 떨어졌는데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로 한번 가볼게요. 작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지금 현재는 전세로 내놓으시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이걸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작전 현대가 지금 보니까 2-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 네. 1차 있는데 자 1차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오른쪽 라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일단 91년도 10월이고 지금 매매가가 2억 5천에서 3억 2천이고 전세가 1억 9천에서 2억 3,500에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3억에 놓으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금액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을 가서 네, 3억대 놓은 것들이 있네요. 3억대면 실제 이 아파트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전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금 하락한 부분들이 있죠. 뭐 좀 우후죽순은 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우후죽순 나와 있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예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년도에 만약에 뭐 2억 초반대에 만약에 전세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계약개시 청구권을 사용한다 하면 그 금액을 뭐 시장만큼 올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또 거래가 찍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호갱노를 한번 보면요. 호갱노를 보면 지금 가격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죠. 어떻게 보면 거의 다시 좀 돌아왔다 할 정도로 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집값을 주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값을 주도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를 볼게요. 서울에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인기 있는 지역들, 우리가 보면 마포가 됐든 마용성이라게 많이 하죠. 마용성이나 뭐 강남 상구나 이런 인기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 오를 때 제일 먼저 가격 올라가줘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좀 제일 마지막까지 좀 버텨줘요. 어떻게 보면 제일 올 때면 인기 있는 지역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의 외곽 지역과 그 다음에 플러스 경기도에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지역들 있죠.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비슷하게 따라가요, 바로. 그런데 그 밖에 지역들 있죠. 뭐 인천도 인기 있는 지역들 있죠. 뭐 지금 요즘에 보면 청라가나 송도 같은 경우는 좀 핫한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그 밖의 지역들은 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거래 위주로 많이 움직이죠. 왜냐면 투자로 움직이진 않아요, 보통은. 왜냐면 투자로 버는 거는 어떤 진짜 큰 이슈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심리가 여기 너무 비싸네? 근데 적은 돈은 앞으로 오를 거를 막 찾아봐요. 지방으로 버스 타고 막 투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저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근데 물론 인천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 뭐 쾌적한 부분도 있고, 서울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3억대에 32평의 집을 거주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 지금 보면 다 지도상 볼게요. 그냥 냉정하게 보면 길도 반듯하죠. 마트도 있어요. 병원 있죠. 세종병원 있고, 뭐 세종병원 제가 뭐 부천 그 유명한 병원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옆에 엄청난 공원과 함께 뭐 체육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뭐 진입하기도 괜찮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이 좀 저렴하다는 건 뭐냐면 실거주 위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의 상승 여지를 봐야 됐을 때 일단은 전세가 여기서 가격 상승이 다시 3억이다. 좀 약간 좀 지금 뭐 작년 기준이라고 하면 진짜 내년까지 뭐 미래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갑자기 3억을 이상으로 다시 전세값이 크게 오르기는 저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전세 들어오는 분들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 자, 가격이 지금 네이버 보면 너무 좀 금액이 뜨는데 이걸로 자, 잠깐만요. 이걸로 갈게요. 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전세값이 막 이제 올라가려면 매물이 없어야겠죠. 찾는 우리가 좀 전세로 나누는 집들이 좀 적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론 여기서 인천 이쪽 근처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기 근처에 뭐 직장이 있어요. 뭐 서울 일반 산업단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데 어디 거주할까 하다가 여기 이쪽 라인이 좀 가깝네. 출퇴근하면 뭐 10분이면 차량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 출퇴근했다. 그런 분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여기 뭐 근처에 뭐 마땅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아래쪽으로 가자니 이 7호선 라인으로 가자니 여긴 또 집값이 비싸고, 그래서 대안은 여기 찾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이쪽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뭐 여기서도 먼 지역들 있고, 그럼 또 더 넘어가면 왼쪽으로 갈게요. 좀 더 뭐 서울에 출퇴근 좀 멀다 하더라도 뭐 옆에 가면 또 쾌적하게 돈 더 내면 쾌적하게 뭐 검단이나 루원시티 이쪽에 좀 거주하시는 분들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약간 연식에서도 불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뭐 유리하진 않고, 그렇다고 하면 전세 수요로 갖고 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가격 상승을 크게 올리기는 어려워. 여기가 나머지가 더 좋은 뭐 예를 아까 제일 가깝다는 뭐 루원이나 아니면 좀 청라나 아니면 위쪽에
이쪽 뭐 이막이나 뭐 이쪽에 뭐 아파트값 뭐 전세값이 뭐 올라가가지고 대안으로 찾으면 괜찮지만 상승 여지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이고 장기적인 플랜 볼게요. 장기적인 플랜. 여기가 우리 편의시설들이 있어요. 그냥 마트가 있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공원이 있고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 계양으로 해서 고속도로방에 이용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경인고속도 부평안시로 이용하던가 지하철 타기도 애매해요. 인천 지하철 타려고 하면 또 작전까지 좀 뭐 엄청 먼 건 아니지만 좀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죠? 그림이 뭐 있네요. 자 보니까 우리가 나무를 붙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넓게 보면 여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뭐 큰 뭐 영향력이 있지 않고 뭐 다른 지역 밀린다고 하는데 자, 어마어마한 게 하나 있죠. 옆에 또 어마어마한 게 있죠. 자, 계양 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 들어오고요. 그다음 그냥 다 쓰기 귀찮아서 그다음에 대장 신도시가 들어와요. 자, 이거 무슨 말을 하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여기 그냥 뭐 고만고만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발전이 있는 게 없고 여기 그렇다 뭐 91년도 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하기도 사업성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계양 테크노밸리 일자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 일자리 중심이 좀 크죠. 특히 명칭만 해도 뭐 대장은 아니지만 뭐 왕숙 대장. 하지만 여기는 테크노밸리가 붙을 정도로 일자리를 좀 많이 지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대장과 계양이 좋아지고 앞으로 편의시설 들어온다. 인근 지역들 그러면 여기 이용할 수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교통망 좋아지고 향후에 몰래 여기 뭐 다양한 노선이 있죠. 뭐 인천 지하철 뭐 노선 2호선을 뭐 서운에다가도 뭐 정차시킨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까치산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 가지고 인천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약안도 있죠. 자, 이런 호재들이 나중에 진짜로 그거는 뭐 아직까지 내피셜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면 자,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은 있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거주를 뭐 10년 이상 거주할 거야. 그러면 그냥 거주하세요. 그냥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가격적인 부분이나 물론 지금 거주가 아니시죠. 참 전세 끼고 하셨죠. 전세 끼고 했다 하면 내가 그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 금액으로 정말 괜찮은 지역들 뭐 청천동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저쪽에 보면 뭐 주안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지역에 괜찮은 투자처가 나오면 갈아타기 전략 가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세가 뭐 빠진다는 거 감안했을 때는 투자금 앞으로 더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전세를 끼고 집을 파시기에 3억이라는 거를 계산했을 때 어쨌든 쉽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갈아타기 전략을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고 나는 장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용적률 225%죠. 뭐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재건축을 기대하기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1과 2를 합친다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끌고 가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끌고 가시는 건 한 그냥 20% 볼게요. 20% 가고 80%는 그냥 갈아타기 전략 가시는 게 머리가 아프지도 않을 거고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다른 지역 알아보는 걸로 좀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전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갈아탈 수 있는 지역으로 한번 옮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옆에 계양 테크노밸리라던가 대장 신도시가 발전을 하면
하면서 이 지역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담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외에도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쏠쏠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물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물건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지금 답심리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동대문의 답심리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답심리 뉴타운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자, 이 답심리동의 다세대 주택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답심리역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실상 면적이 39.01제곱미터고 특징이 대지 면적 20.2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6층 중에 4층으로 되어 있고요. 1.5룸 건물입니다. 16세대로 되어 있고, 자, 그다음 준공 23년 1월 준공이 완료가 되고요. 지금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잡아드리면 지분 부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더 늘릴 수도 있었지만 지분 분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분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매매가 같은 경우는 인근에 또 신축 몇 개 있을 겁니다. 그쪽 가격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한 4, 5천 이상 저렴하다는 걸 좀 체크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위치를 보면 답심리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답심리 인근 보면 답심리 레미안 이브, 전노는 크레시티부터 해가지고 파크자이 다양하게 아파트 단지들이 이쪽에 포진해 있고요. 인근에 바로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북쪽으로 보면 청량리 재개발, 그다음에 전농 답심리 재개발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답심리역 5호선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에 생활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생활 인프라 그냥 청량리 가시면 뭐 이마트 있죠, 영화관이 있죠, 그다음에 쇼핑몰이 있죠, 백화점도 롯데백화점 자리 잡고 있죠. 자, 이 청량리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구청 인근에도 또 마트, 홈플러스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는 것과 함께 바로 옆에 답심리 공원과 중년천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군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1.5룸이기 때문에 이 학생 수요도 어느 정도 수요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임대 수요 또한 이 답심리 시장, 전농 시장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이 상인들 임대 수요도 좀 풍부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재로 넘어가면요, 가장 중요한 건 GTX B노선과 C노선이 청량리역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여기 용산이 있고 그다음 청량리가 있고 삼성역이 있죠. 자, 트라이앵글로 다 그린다고 하면 이 청량리가 이 동부권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량리역 개통 예정에 따라서 바로 이 답심리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목석 경전철이 28년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역으로 해서 이 동부권에 연결되고, 자, 이 경전철에 들어온다면 답심리 일대가 이 지금 면목선을 이용하진 않지만 이쪽 중랑구 일대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을 올린다는 거는 이 동부권에 우리 보면 뭐 서울에 뭐 보통 4개의 권역을 나눈다고 하면 5건의 권역이죠. 그러면 이 동부권 일대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답심리한테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호재는 이겁니다. 강북 횡단선이 27년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자, 강북의 9호선이라 불리는 강북 횡단선이 들어온 다음에 이 목동부터 해가지고 이 DMC 상암과 홍제 평창동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상당하게 이 동부권뿐만 아니라 이 강북권 연결과 이 서남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지금 5호선을 통해서도 지금 뭐 목동까지 지금 답심리에서 갈 수도 있지만 이 강북 횡단선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가 지금 개발 행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량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실제 청량리 가보신 분들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청량리다. 자, 옛날에 보면 옛날에 그 과거의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뭐 포장마차 리어카에서 판매하신 분들, 상인분들도 많이 지금 눈앞에 가보시면 보이는데, 그와 함께 완성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지금 계속적인 펜스 쳐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지금 세 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청량리 일대 개발 행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그만큼 제일 뭐 베스트 뭐 청량리 일대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인근 지역 뭐 북쪽으로 하면 뭐 지금 제기동이 될 수도 있고요. 남쪽으로 하면 답심리나 전농동 일대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답심리 동쪽, 동남쪽 이 바로 옆에이죠. 답심리 다음에 장안평 일대인데, 이 장안평 일대가 중고차 매매단지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별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한다면 일자리 거점으로 선정된 이 장안평 일대가 또 변화된다면 답심 일대 남과 북과 그다음 자체적으로 답심 일대 개발 행위까지 맞물린다면 상당히 이 동대문에서 핫한 지역 세 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고층 랜드마크 복합단지가 26년도 완공 예정, 그래서 조감도 한번 갖고 와봤고요. 자,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지금 건물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같은 경우는 실제 내부 사진 보다시피 상당히 좀 쾌적하고 넓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신혼부부들까지 거주해도 될 정도로 넓게 좀 1.5루지만 좀 넓은 구조로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옆에 보면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잡고 있지만 옆에 보면 다 주택가입니다. 실제 모아주택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정도로 상당히 노후도가 있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3억 8천이고요. 지금 임대가는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고 실제 투자금은 8천만 원이고, 지금 이제 월세로 이미 확정된 집 같은 경우는 보증금 5천인에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일 궁금하신 분은 실제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내부나 그 다음에 정말 임대 맞춰져 있는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인근과의 그 개발 행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또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청량리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만나보셨습니다. 만나보신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이번에 두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은 또 색다른 상가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가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보통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또 상가 재개발도 또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이제 하나 추천해드린 거는 이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를 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천 2호선이죠.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대지 면적 13.37제곱미터고 중요한 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의 대지 지분이라고 하면 이종주고 보통 이제 곱하기 한 3배 정도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상업지역에 13.37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층수는 4층 중에 1층입니다. 자, 1층이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감정평가를 이제 또 진행했을 때 1층이 좀 더 상당히 크게 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층은 상가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또 85년도에 지어져 있는 노후 건축물입니다. 상당히 노후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재개발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천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역까지 가면 1호선 주안역도 도보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석바위 지나서 이제 바로 인천시청역까지 두 정거장을 통하면 인천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재정 및 촉진지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실제 이 주안역 아래쪽 시민공원역 남측을 가보면요. 엄청나게 지금 크레인부터 해서 아파트가 엄청 들어오고 있고 지금 개발행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펜스 쳐져 있고 뭐 플랜카드가 갈려 있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지금 크게 적용되고 있고 이제 이동사동 재정 및 촉진지구가 2만 1000여 세대가 계획안에 잡힐 정도로 상당히 개발 행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 주안 11구역 내에 위치한 이 상가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학군도 좀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뭐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멀리 좀 뭐 아이들을 등원시켜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전통 있는 학교들, 과거부터 어떻게 보면 주안 일대가 예전에 뭐 동인천, 부평 이 주안 일대가 3대 어떻게 보면 과거의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안에 전통 있는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100년 이상의 전통된 학교들이 있을 정도로 이 학군이 밀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학군에 대한 수요나 학군에 대한 가치는 그냥 같이 함께 간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안 11구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안 11구역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안에 지금 뭐 다양한 구역들이 있죠. 이 다양한 구역들이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안 이사동 재정비 지구 개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 왼쪽에 뭐 프로조와 힐스테이트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호재로 보면 GTX 비노선 인천시청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 GTX 비노선 통해서 이 서울 접근성 상당히 빠르게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인천시청역의 환승센터가 25년도 완공 예정에 있어서, 자, 인천의 핵심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송도도 있고 저 멀리 가면 뭐 김포 옆에 검단도 있긴 하지만, 시청이 가장 있는 바로 인천시청역 일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메인 지역이죠. 뭐 방송국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 환승센터가 들어온다는 건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독산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흥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세 가지 안 정도 있는데, 자,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위쪽은 고양까지 또 연결 지금 계획안이 잡혀있기 때문에 인천 지하철 확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영향력을 또 올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바로 주안이 지금 현재 지역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도심이 9월과 부평이 앞으로 이제 인천의 핵심 도심이 두 가지죠. 자, 광역시 닿게 이제 도심이 두 개로 선정했는데, 부평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9월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부도심으로 동인천이 이제 두 번째 잡고 있고, 그 안에 주안과 계산이 있죠. 그래서 지금 원도심 이 지금 복합 개발 중에 주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금 개발 행위나 이런 핵심 도시 기본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보면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이제 85년도 준공이 완료된 건물인데, 그 옆에 하나포레나 주상복합에 엄청나게 근사하게 들어왔습니다. 근사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바로 옆에 지금 상당히 규모 있는 상가인데 지금 낙후되어 있죠. 지금 많이 모자이크 지금 광고 때문에 간판 때문에 모자이크 됐긴 했지만, 실제 봤을 때는 상당히 내부가 낙후되어 있지만 뒤쪽을 봐보면 벽돌이 다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봐도요, 지금 보면 내부 실제 사진을 보면 화장실이나 복도만 해도 상당히 노후가 된 것들 볼 수 있고요. 자, 매매가로 다시 넘어간다 하면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월세는 12만 원 받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면 실투자금 1억 4천만 원 가능하고요. 이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론 DSR 적용되는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서로 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실투자금 적용과 함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그 투자 무리를 하시기는 어려우신 분들은 또 상가 투자 또 괜찮기 때문에 상가, 특히 이게 재개발 상가 투자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중요한 건 좀 눈으로 한번 임장활동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지속적으로 풀어지고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 투자처로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술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을 꽉 채워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모든 상담 창구 열어두겠습니다. 먼저 서울전화 02-2128-6
저희 8562번, 저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소식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카톡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실시간 댓글창 이용해 주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까지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